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흔히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하면 캐츠, 레미제러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이렇게 꼽습니다. 모두 영국 런던에서 초연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레미제러블은 1985년,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미스 사이공은 1989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리지 않은 뮤지컬이 하나 있죠. 지금 바로 구성이 좀 특이한 뮤지컬이기도 한 캐츠인데요. 캐츠는 1981년 5월 11일 월요일, 한국으로 따지면 부처님 오신 날에 영국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츠는 다른 이야기들처럼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헤비사이드 레이어로 가는 제리클 고양이를 선택하는 축제를 한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죠. 예전에 뮤지컬 캐츠를 같이 보러 갔던 분께서 공연을 보고 나오더니 노래도 너무 좋고 배우들도 진짜 고양이들 같더라. 근데 캐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라는 물음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어. 그냥 고양이들의 축제를 재미있게 보고 나온 것, 그것뿐이야 라고요. 굳이 교훈이 없어도 됩니다. 환상적이고 멋진 서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거운 노래와 즐거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가치 있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듣는 것도 꽤 힐링이 되곤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는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코너, 다 들어주는 밤,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는, 퇴근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녁 메뉴 묻는 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쉬는 날이어서 예전에 친구들과 맛집이라고 종종 갔던 고깃집을 엄마 아빠랑 같이 갔어요.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버스 타고 갔어요. 캐캐. 평일에 가서 다행히 웨이팅 없이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비냉까지 먹고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가는데 아빠가 천 따라서 걸어가면 금방 간다고, 버스는 돌아가서 오래 걸릴 거라고, 걸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캐캐캐. 지도로 봤을 땐 분명 도보로 2시간 넘게 걸린다고 봤는데 하천길을 안내해주는 건 아니니까 뭐 금방 갈 수 있겠다 소화할 겸 그래요 뭐 걸어가죠 하고 갔는데 웬걸, 가도 아는 길이 안 나오고 2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래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붙이고 종아리에 파스 바르고 화끈거리는 밤을 보냈어요. 캐캐캐. 파스 덕분인지 다음날 나름 개운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다음에 또 엄빠랑 가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요. 또 걷기엔 정말 피곤한 반나절이었어요. 라는 사연이시네요. 아이고 참 정말 고생하셨네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지도가 정말 꽤 많이 정확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건 그래도 해볼 만한데 2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더군다나 이런 길을 아버지 때문에 예고도 없이 그렇게 걸으셔야 했다면 그 2시간 걸으신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말씀하신 걸 가만히 사연 보내신 걸 들어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즐겁기도 하고 유쾌한 느낌이 드네요. 맛집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식구들이 모여서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한 멋진 추억 하나 생기셨다고 그렇게 여기세요.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모시고 맛집 가야 되는데 마음뿐이고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사연이네요. 어릴 적에 아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에 관심을 두다가 핸드폰이 생긴 후론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잊혔다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미를 찾다가 다시 카메라에 관심이 생겨서 어떤 게 좋을까 카메라를 찾는 중에 토이 카메라라는 장난감처럼 생긴 귀여운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지 뭐예요.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결과물도 다양하고 신세계였어요. 사회 초년생 땐 엄마 카드로 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 비싼 건 못 사고 저렴한 거로 시작을 해서 다른 수집하는 분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나름 종류별로 수집했습니다. 캐캐캐캐 DSLR 사고 나서 좀 잊혔지만 틈틈이 새로운 토이 카메라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는데 조만간 장바구니를 비울 수 있겠죠? 라는 사연이시네요. 아, 사진 찍으시는 취미 있으시구나. 그런데 토이 카메라요? 저는 처음 들어본 카메라예요. 즉석 카메라, DSLR, 하이엔드 카메라, 뚝딱이라고 말하는 보통 예전의 디지털 카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토이 카메라라는 건 처음이네요. 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진만큼 질리지 않고 재미있는 취미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진이 찍는 대상에 대한 사진 찍으시는 분의 사진사의 애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때론 적나라하기도 하고요. 이건 사진 많이 찍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컨셉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섬세하게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수집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DSLR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다시 떠올리시는 게 이해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DSLR 나왔을 때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막 싸우셨던 것도 기억나요. 필름이 대세지. DSLR이 진짜 대세라니까? 서로 이러면서 아니야. 이제 시대가 변해서 과학이 발전해도 필름 못 따라온다니까? 막 이렇게 싸웠던 사진과 형님들 생각이 나곤 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정말 멋있어요. 부럽습니다. 디자인도 참 멋지고 귀여운 토이 카메라. 앞으로 장바구니 후루룩 하고 비우실 수 있게끔 응원 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화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요. 때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적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봤어요. 부산으로요. 지금은 혼자 외국도 잘 다녀오는데
20살 초반엔 혼자 하는 여행이 참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나 내일 부산 갈래. 바다를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새벽에 1박 2일로 부산 여행 갈 준비를 하고는 동서울 터미널로 출발했었어요. 무작정 간 여행이라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부산은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맨날 강원도 쪽만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서울에서 해운대 이렇게 검색해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해운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진짜 딱 해운대 지하철 앞에서 세워주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진짜 바로 해운대로 직진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랐어요. 해운대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 계단에 앉아서 바다를 보다가 아 맞다 나 숙소 없지 이 생각에 급하게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하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카메라를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내가 혼자 와서 그런데 나 한 장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당연히 네 하고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드렸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주었으니까 고마워서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이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으니까 햄버거라도 사주겠다며 끈질긴 요청에 저는 결국 넘어갔고 그렇게 해운대 바로 앞에 있던 패스트푸드점으로 가려나 했었죠. 그런데 길을 돌고 돌아서 복국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인생 머리털 나고 제일 처음 먹은 복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겁없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그 처음 보는 아저씨와 복지리를 먹었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 아저씨는 밥을 먹으면서 사실 자기 딸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바다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 먹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이게 뭐야? 이 아저씨 무슨 흑심이 있는 그런 건가? 이런 경계도 혼자 마음속으로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계가 무색하게 딱 정말 밥을 먹고 그 복국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답니다. 그때는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첫 여행을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와의 일화가 먼저 생각납니다. 사실 그 뒤에는 뭘 했는지 잘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여행의 낭만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잘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 들어주는 밤이라길래 구구절절 사연을 써봅니다. 재미가 없는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백트제이님. 아니요. 재밌는데요. 혼자 과감하게 떠나신 것도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아저씨 따라가신 것도 겁없는 행동 같긴 하지만 네, 새롭네요. 네,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자님의 마음, 그 당시의 마음은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복지리탕이라고 하신 이제는 복 맑은 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탕을 사주신 아저씨분 그분의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왜 바다가 사람을 홀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삶이 힘들 때 바다를 찾기도 하고요. 복잡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힘든 일이 있나?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걱정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따뜻하고 맛있는 걸 먹이면 사는데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말을 걸까 고민하시다가 사진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거시고 좋은 가게에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멋진 아저씨시네요. 하지만 바다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도 사람이죠. 안 좋은 일 생각하면서 안 좋은 것을 하려고 바다에 갈 수도 있겠지만 드물 테고 또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든 간에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해운대 바닷가. 아름답고 멋지죠. 그 용기, 갑자기 떠나신 그 당시의 그 용기 정말 존경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그 해변을 바라보셨을 그 모습 생각하니까 그 모습 자체가 또 너무 아름답고요. 과감하게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당황하셨을 그 모습도 귀엽기도 하고, 네,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해운대, 저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재미없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꽤 멋진 사연이셨고요. 정말 좋은 여행을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멋진 여행 많이 많이 다니세요. LOVE, 러브. 사랑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호르몬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중독됨을 느낀다고 하나 봐요. 계속 나에게 이런 중독을 알려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사연 읽어볼게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게 오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서로 마음이 맞았고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되었고 매 시간 매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났어요.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 먼저 이별을 고했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그 사람을 잡아도 봤지만 냉정한 그 사람의 말에 상처만 받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별을 한 지 50일이 넘었고 우연히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절 친구로 대하는 그 사람과 저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친구로 보게 되는 것 같은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진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떠나고 그 자리에 우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사연이네요. 사랑이라는 건 이게 나이를 먹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양과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죠. 이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모든 연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연인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건 이게 무리라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었던 만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서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무조건 딱 자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보는 과정 중에 사연자님께서 많이 괴로우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렇게 쌓아왔던 시간, 그렇게 쌓아온 인연이 아깝다면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사랑이 퇴색될 수가 있으니까 친구로 지내는 건,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죽잖아요. 새로운 관계로 변이 되고 그게 또 쌓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예뻤던 추억은 또 변질될 테니까요. 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해볼까? 하시면 친구 되시고 사랑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가지고 가세요. 다음 사연 말씀드릴게요. 승철님, 이것도 사랑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저 사랑세포가 죽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사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전 연애를 3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한데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었습니다. 연애 시작도 상대방이 저를 좋아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했고 그 사람이 무조건 주는 사랑에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두근거리지는 않았지만 편안함도 사랑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지친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홀로 있네요.
가끔 혼자인 게 너무 외로운데 아직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외로움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친구 커플들이 서로를 보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고 있으면 너무 보기 좋은 사랑이다 싶으면서도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하다가도 소개받거나 하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두근거려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 연애세포가 다 죽은 걸까요? 사실 요즘 가수 구준엽 씨와 대만 배우 서희원 씨의 러브스토리 아세요? 20년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얼굴도 안 보고 영상통화로 서로를 다시 만나고 그냥 혼인신고를 해버린.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와, 이런 사랑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승철님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살아나라 연애세포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고민이니까 사랑 이야기 많네요. 연애세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계절을 타서 연애가 더 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나이대에 한창 끌어오르는 사람도 있고, 네, 다만 연애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면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사랑과 연애는 조금 다른 거 아시나요? 연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역할놀이 같을 때가 있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인사, 연락을 해야 하고, 퇴근하거나 하고 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짧게라도 통화를 해야 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낮까지는 약속을 잡아서 만나거나 또 가끔 여행도 가거나 이렇게 했다가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해야 하니까 각자 집에서 쉰다. 이런 무언의 약속, 무언의 합의, 이런 게 있죠. 연애라고 하는 것에는. 글쎄요. 여기에는 큰 마음이 없어도 아주 위대한 사랑, 절절한 사랑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한 사람과 할 수 있는 그것이 연애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세상에 그렇게 크게 불타는 연애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하지만요, 사랑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상대방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릅니다. 과거의 나도 모르고 현재의 나도 모를 뿐더러 미래의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그때 왜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을 해봐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사연자님이 얘기해주신 그 연예인 두 분의 러브스토리도 아마 그분들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헤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될 줄, 또 이렇게 되기 얼마 전까지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연자님,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밤, 사연자님의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유 있게. 곧 연애세포가 살아날 거예요. 저 백DJ가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에요. 저에게 사랑은 가족입니다.
제가 정말 가감없이 저 자신을 드러내도 창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보는 가족이 한 번에 와, 많이 늙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크고 멋져 보였던 분이 요즘 부쩍 늙음이 얼굴과 몸에 보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도 자연스레 들어서 잠깐 코끝이 시큰해졌었어요. 사실 제가 엄마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빠와 동생뿐이거든요. 제 사랑인 가족들이 오래오래 함께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마음 같아서는 세상 모든 부모님은 그만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서 그만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도. 에헤. 가족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건 정말 슬픕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사연자님의 어머님 이야기는, 네,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는 건 억만금을 줘서라도 맞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매일매일 1분 1초 모두 부모님께 잘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걸 빨리 깨닫게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안타깝게도 삶의 끝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분도 있어서 저는 사연자님께서 젊은 나이에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자님 가족과 함께 사연자님께서 오랫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15,000일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주무실 때 그냥 문 앞에 살짝 서 있을 때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주무시는 거 슬쩍 보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무섭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사신다고 하시면 기껏 해봤자 한 4,000일 정도 사시려나 앞으로? 그럼 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를 4,000번 정도 하면 그 뒤로는 할 수 없는 건가? 그 뒤에는 이 두 분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또 한 번씩은요. 저 설거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설거지할 때 어머니께서 말리세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가만히 이제 싱크대 쪽에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깨끗했던 밥그릇, 접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종종 밥 풀떼기 하나 붙어 있거나 그 매생이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작잖아요. 얇고 작고 그렇잖아요. 그게 접시에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괜히. 우리 어머니 늙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발 지금보다 더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백득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영해지시기를, 늙지 않으시기를, 계속 오랫동안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주 이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백DJ를 향한 주전문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전문이 아니라 팬레터를 읽는 시간이라고. 여기 대본에 적혀 있네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철님. 저는 승철님의 팬입니다. 이런 자기소개는 많이 받아보셨으려나요? 참 부끄럽네요. 사실 승철님에게 이런 팬레터를 써보는 것이 처음이라 뭔가 쑥스럽네요. 저는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 승철님을 처음 알았어요. 있잖아요. 장성 짙은 오디오 드라마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드라마 장면 중에 성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엄청 멋진 대사를 칼발음으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 귀에 가타부타 설명 없이 냅다 이어폰을 꽂고 야 들어봐. 그냥 들어봐. 그냥 좋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 한국 성우 좋아해. 라고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우가 한 거 들려줘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호불호가 꽤 있는 편이라 애니메이션도 잘 안 보고 뭐랄까 성우 콘텐츠는 잘 즐기지 못했어요. 책은 읽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오디오북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래서 승철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물음에 승철님이 광고하신 두산 코어 광고를 들려주어 버렸답니다. 지금이라면 승철님이 낭독하신 오디오북을 당장에 들려줬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광고를 들은 지인이 목소리 진짜 좋은데? 라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따란따라따단.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받은 사람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성우님은 아시려나요? 성우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날 저는 성우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미주알고주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성우 엄청 열정적이다? 작품이 들어오면 분석도 하고 원작이 있으면 그 원작도 읽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편견이 없어. 작품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본을 분석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잖아. 근데 이걸 해낸다? 대박이지. 그리고 성우 일을 하면서 공연 연출도 하고 성우 되기 전에는 뮤직비디오 조감독도 했었대. 이 사람 예대 나왔다? 쭉 예술인이어서 대박이지. 이렇게요. 너무너무 주접이라나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저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하는 성격이라 진짜 승철님에 대해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제가 성우 덕질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한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성우 백승철은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답니다. 저는 연기로 성우님을 알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성우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점점 승철님에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철님은 저의 스타이자 제 성우이자 제 롤모델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 성우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주전문을 가장한 팬레터를 마칩니다. 백듯밤, 백야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오래오래 이렇게 가까이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팬레터를 보내주셨네요. 저 읽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의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저에 대한 칭찬이시고 저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읽으니까 아유 이게 쑥스럽네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더 큰 불을 지르시네. 와. 네. 심장이 요즘에 좀 얼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백듯밤을 하게 되면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또 이 팬레터를 가장한 아니다. 주전문을 가장한 팬레터를 읽으면서 그 불이 더 큰 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제 심장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근에 목표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잘 나오면 여러분께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더 매너스 멤버 중에 최결성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을 공연 아이템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 그러니 결아 준비해. 어려워 형 어려워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랑 나랑 할 거야. 해보자. 아무튼 되면 정말 멋있겠다.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가을 공연 기획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와 이 귀하신 마음을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쳐도 지치지 않고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꿋꿋하게 서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또 힘내는 만큼 열정 있게 사는 모습만큼 우리 백듯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행복할게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실수를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은 성장이고 우리는 당장 아까 했었던 실수를 곱씹으며 괜히 이불을 뻥뻥 차기도 하고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거나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금 더 의연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잘 풀어내실 거예요. 꼭 풀어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정말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무렇지 않은 내일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백듯밤의 백DJ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